자, 제2장 오행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행의 의미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행은 뭐죠? 다섯 오자 단일행자죠. 오행, 다섯 가지가 다닌다, 다섯 가지가 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다섯 가지가 뭐냐면, 자, 우주 만물이 목화, 토, 금, 수, 이 다섯 가지의 물질을 말한다. 그러면 이 우주에는 목화, 토, 금, 수밖에 없냐? 그렇지 않죠. 그 외에도 다른 많은 물질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앞에서도 지나가듯이 이야기했지만 우주에 존재하는 여러 물질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성질을 이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이 다섯 개로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충분히 그렇다고 너무 많으면 너무 설명하기는 좋겠지만 정확하게 설명하기 좋지만 너무 많으면 이론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너무 또 적으면 너무 또 이 작은 것 같고 모든 경우를 설명하려고 하면 궤변이 좀 많아지겠죠. 그래서 아마 이 다섯 가지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다섯 가지를 만들어내고 이 다섯 가지의 그 성질을 가지고 우주의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섯 가지가 목화, 토, 금, 수 다섯 가지는 정해졌죠. 그 다음에 행이 뭐냐? 행은 원래 단일행자죠. 갈행. 그런데 여기서 행은 유행. 유행이란 뭐죠? 흐를 유자, 그렇죠? 흐를 유자, 행할 행자. 그러니까 흘러다닌다. 그래서 이 흘러다닌다는 게 뭐냐?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주 만물이 이 오행의 유행, 흘러가고 변화 또는 생성된 것이며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이제 목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나무가 되겠죠. 나무 목자니까 불화자, 흑톡자, 그 다음에 쇠금자, 물수자. 그래서 나무, 불, 흙, 쇠, 물 이 다섯 가지가 각각 목화, 토, 금, 수로 해서 오행의 성질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구체적인 물질로서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여서 이 다섯 가지가 행해지고 있다. 돌아다니고 있다. 그걸 가지고 우주의 현상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행자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냐? 행자가 우주의 기운이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순환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행자는 이 우주를 대표하는 이 다섯 가지 기운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순환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나타낸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순환운동은 둥근 원의 순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끝없이 팽창해서 폭발해서 없어져 버리거나 또는 한없이 수축해서 없어져 버리거나 그렇지 않죠. 이게 팽창했다 수축됐다 팽창했다 수축됐다 이렇게 변화를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팽창 1단계 볼게요. 자, 팽창의 1단계는 처음에 한 방향으로 뚫고 나오는 거. 대표적인 게 뭐 있어? 목 있죠. 목이 땅을 뚫고 위로 나옵니다. 자, 그게 대표적인 게 목이에요. 두 번째 팽창의 단계는 뭐냐면 폭발하는 거야. 자, 우리가 폭탄이 폭발하면 한 방향으로 폭발하는 거 아니죠. 사방으로 흩어지죠. 그게 뭐냐면 화예요. 2단계는 자, 1단계 목은 힘이 비축되면서 나오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데 2단계 화는 뭐다? 사방으로 한 방향을 정해놓지 않고 모든 방향으로 무질서하게 흩어지는 과정이 화의 단계다. 그러면 이제 흩어졌던 기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흡수를 해서 수축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수축의 1단계는 뭐냐면 금이래요. 그래서 금은 한없이 흩어져서 더 이상 흩어질 수 없는 상태까지 분열된 화의 기운을 걷어들여서 수렴시키는 과정이다. 그리고 2단계 수축의 2단계는 뭐냐면 이 수축된 거를 더 압축해서 꽉꽉 눌러가지고 한 점의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금을 통해서 수렴되면서 외부만 굳어졌던 거. 그래서 과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과일은 외부에만 딱딱하게 되고 안에는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이 외부만 굳어진 것을 그 속까지 단단하게 연고시켜서 한 점으로 통일시키는 과정이 뭐다? 그게 수다는 거죠. 그러면 목화는 뭐예요? 팽창의 단계고 목은 한 방향, 화는 사방으로 그 다음에 금은 겉은 딱딱하나 안은 말랑말랑한 상태 그리고 그것까지 더 완결을 짓고 딱딱하게 안에까지 딱딱해지는 것보다 수에 그러면은 목화는 양이 되겠죠. 금수는 음이 되겠죠. 그렇게 목화는 팽창이고 금수는 수축 단계이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오행 성질을 음양의 성질을 비교해보면 목화는 양의 성질이 강하고 금수는 음의 성질이 강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목화가 양만 있는 건 아니고 금수가 또 음만 있는 건 아니죠. 섞여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어느 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다가 여기에다가 목화와 금수를 부드럽게 달래주며 중재하는 토가 있는데, 이 토는 각 변화 과정에 마디에 존재하면서 자기의 주장은 전혀 내세우지 않고 수축과 팽창의 원 운동이 순조롭게 일어날수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일종의 가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본이 어디야? 일본이 이건 제가 준비를 한 건 아닌데 한번 일본이 어디 있나요? 요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강의는 아닌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언오자 5가지를 말하는 것이다. 각 유재간야라 5가지가 각각 재간이 있다. 위지행자 단일행자죠.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을 일컬어서 만약에 제천즉 천에 하늘에 있은즉 위오기 유행 5가지의 기운이 유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있게 되면 5가지 기운이 유행하는 것이고 흘러서 다니는 것이고, 제지즉 땅에 있은즉 세소행용야라 세상에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소용되는 바인데 소위보다 바소자죠. 그래서 움직이면서 쓰이는 거죠. 쓸 용자니까 움직이면서 쓰이는 바, 이게 바소자죠. 세상에서 움직이면서 쓰이는 바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오행이라는 것은 5가지라는 것은 이 5가지의 재간이 있는데 그 재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으면 5가지 기운이 움직이는 걸 말하고, 땅에 있게 되면 그것이 각각 5가지의 기운이 쓰이는 바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오행이 5가지라고 말한 것은 각기 재간이 있기 때문이며, 행이라고 말한 것은 하늘에서는 5가지 기운이 되어 유행하고 땅에서는 세상에서 행하여 쓰이는 바가 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대충 맞네요. 어쨌든 그런 의미로 하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행자를 시간적인 행의 의미라면 이를 공간적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공간에서는 오행의 변화가 발현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수는 점과 같아서 씨앗이 땅속에 묻혀 씨앗의 양기가 일점으로 완전히 뭉쳐있을 때 수라 한다. 그래서 수는 일종의 씨앗이라고 보시면 돼요. 씨앗이 한 점으로 양의 기운으로 뭉쳐서 이제 하나의 양의 기운이 시작되는 게 수예요. 그래서 씨앗이 음의 기운이지만 이제 그 하나의 양의 기운이 태동하기 위해서 씨앗의 핵심에 묻혀 있는 게 수라고 보시면 되고, 씨앗처럼. 그 다음에 가을에 수확하여 땅속에 묻히기 전에 씨앗은 금이다. 금은 아까 껍질만 딱딱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겉에만 이제 딱딱한 성질이 있고 안에는 아직은 말랑말랑하고, 그게 더 압축되면 씨앗으로 됐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1점으로 하나의 점으로 뭉쳐진 수가 더 이상 수축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서 상승하는 목의 힘에 얻으면 따뜻한 날씨의 도움을 받아서 수축에서 팽창 과정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며, 그 다음 화는 목이 더 이상 직선 상태로 밀고 나가지 못할 때 그 힘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모습으로 흩어지는 힘이 현상에 나타날 때 이 각주가 어디가 있나요? 펼쳐짐으로 가지 끝에 달린 잎에서 화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흩어진 화를 수렴시켜 성숙해지는 모습은 열매나 씨에서 볼 수 있는데, 열매나 씨는 금을 보여주고 있는 바, 열매나 씨는 표면만 굳어지고 속은 아직 반발하는 화의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평면의 상태로 바쁘게 흩어져 버렸던 화가 찬바람을 만나 수렴되면서 비로소 우주는 입체 형태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오행을 볼 때는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그 기운을 일금과 아울러 공간적으로 외부에서 발현된 형태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하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요지는 그거예요. 목은 한쪽 방향으로 크고 그 다음에 화는 사방으로 퍼지고 그 사방으로 퍼진 기운을 딱딱한 공 같은 데다가 수렴하는 게 금이고 그거를 더 압축해서 이렇게 씨앗 형태로 만드는 것이 수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행론은 목화, 토금수, 오행의 특성 및 그 상생, 상극의 기울로서 자연을 인식하고 자연 현상을 해석하며 자연 법칙을 탐구하는 일종의 우주관이자 방법이다. 말씀드렸어요. 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대표적인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우주의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그 음양의 소식, 음양의 수그러들고 팽창하고 그 다음에 오행은 뭐예요? 시간의 순세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그런 걸 통해서 우주 만물의 보다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행론의 기본 관점은 우주 만물이 오행에서 구성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목과 토금수 5가지 물질이 서로 섞이고 화합하여 화생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우주의 모든 사물은 이 오행의 특성으로 출입, 연역, 기납할 수 있으며 오행 사이의 상생, 상극의 규율은 우주의 각종 사물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오행론의 상생 관계 또는 상극 관계 이런 걸 다 배워요. 그런 거를 가지고 나중에 배우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은 음양 오행을 가지고 동양철학은 이 음양 오행을 가지고 우주의 모든 일어나는 현상을 다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만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음양 요거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자, 천간지지의 음양 및 오행 배속 이건 아셔야 돼요. 자, 천간은 뭐예요? 갑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 이 10개죠. 지지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그렇죠? 이게 12개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진술, 그 다음에 충미 이렇게 있죠. 여기에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각각 오행이 있고 목화 토금수가 있고 음양이 있으면 총 경우수가 몇 개예요? 10개죠. 목이 음양, 화가 음양, 토가 음양, 금이 음양, 수가 음양 총 10개예요. 이거를 배속하는 거예요. 천간은 몇 개예요? 다 해서 10개니까 여기 배정해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자, 갑을은 뭐냐면 목이에요. 갑을목, 갑목, 을목 이렇게 외우세요.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 정화 그럼 병정은 각각 화죠. 그 다음에 무토, 기토 이렇게 외우세요. 무토, 기토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외워지겠죠. 그 다음에 경금, 신금 이렇게 외우시면 경금, 신금, 임수, 계수 그래서 이 천간이 갑은 뭐다? 목이다. 을은 목, 병은 화, 정도 화, 무토, 토, 기토, 그 다음에 경금, 신금, 임수, 계수 다 외워지잖아. 이게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별할 거는 이제 음양이에요. 그래서 음양을 외우실 때, 자, 갑은 뭐예요? 큰 나무, 큰 거니까 뭐예요? 양이죠. 을목은 뭐예요? 꽃나무, 작은 나무, 뭐 기어다니는 등굴나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상론으로 외우시면 돼요. 갑목은 뭐다? 큰 나무, 큰 산에 큰 나무. 그러니까 양나무고 플러스고 을목은 꽃나무라든가 아담한 나무이기 때문에 또 을이 생긴 금새가 뭐처럼 생겼어요? 기어다니는 풀처럼 생겼죠. 그래서 등굴나무. 그래서 뭐다? 이거는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음이다. 양목, 을목에서 갑목은 플러스, 을목은 마이너스. 이렇게 외우시고 자, 병화는 뭐냐면 하늘의 태양이에요. 태양은 뭐예요? 크죠? 그래서 플러스겠죠. 정화는 뭐예요? 뭐 달이라든가 촛불 또는 뭐죠? 전구, 뭐 가로등 이런 거를 정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에 비해서는 너무 적죠. 그래서 이거는 병화는 양이 되고 정화는 음이 되죠. 그 다음에 무토는 큰 산이에요. 큰 산, 큰 산이기 때문에 플러스죠. 기토는 뭐냐면 아담한 산, 아담한 텃밭, 뒷밭 이런 것을 말해요. 아담한 텃밭, 전답 이런 거. 약간 우리 삶의 주거지에 가까운 그런 텃밭이라든가 낮은 그런 땅을 말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다? 무토는 큰 산, 무슨 산 큰 산 있죠? 그런 거를 무토.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무토를 중국으로 나라를 배울 때는 중국으로도 봅니다. 그 다음에 경금은 뭐냐면 도끼, 큰 도끼, 금도끼 줄까 뭐 인도끼 줄까 할 때 큰 도끼. 그 다음에 또는 가공되지 않는 원석을 의미해요. 철 같은 거. 그래서 경금은 뭐다? 큰 도끼다. 자, 이 경금이 간목을 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을목은 뭐냐면 아주 그 면도칼처럼 조그마한 칼이에요. 또는 다듬어진 보석. 아까 이 경금이 재련되지 않는 원광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신금은 이미 다듬어진 보석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금에서는 불이 별로 필요가 없겠죠. 다듬어졌기 때문에. 원광석은 뭐예요? 금을 재련해야 되니까 불하고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신금은 다듬어진 보석이기 때문에 불이 필요하지 않아요. 굳이. 여기서는 햇빛에 반짝반짝. 이건 경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열이 강한 불이 와야 되고 신금은 열보다는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햇빛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병신합수하는 경우에. 그래서 자, 신금이 간목을 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면도칼로 큰 나무 가서 찔 수 있을까요? 큰 나무를 별로 뭐 해야 돼요? 도끼로 쳐야 되죠. 그래서 이 간목은 뭐예요? 경금으로 쳐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신금은 이 간목을 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치려고 해도 날이 다 무뎌져 버리겠죠. 면도칼이 다 무뎌져 버리고 나무를 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경금은 뭐다? 이 을목을 보면 굉장히 귀엽게 느껴지겠죠. 조그마한 나무니까 큰 칼날과 도끼 앞에서 이 조그마한 이 을목은 굉장히 귀엽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을경합을 한다고 해요. 나중에 할 텐데. 그 다음 임수는 뭐냐면 바다나 큰 호수를 말해요. 개수는 또랑물을 말해요. 그래서 이 임수, 개수는 같은 수인데 임수는 큰 수, 개수는 또랑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지를 보면은 자 임묘진이죠. 임묘진. 우리가 인 1월달, 묘가 2월달, 3월이 뭐예요? 진. 그랬죠? 봄이었어요. 그런데 인은 뭐냐면 큰 나무. 묘목은 우리 묘목이라고 하잖아요. 조그만 나무. 그걸 조그만 나무. 그러니까 인목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간목. 묘목에 해당되는 건 을목이에요. 그 다음에 진 있었죠? 자, 진은 뭐예요? 진은 봄에토예요. 봄에토. 봄에토니까 양이죠. 여기 봄이니까 양이죠. 그 다음에 사오미. 사오미가 뭐였어? 4, 5, 6. 그렇죠? 사오미는 이게 처음에 시작되는 건 양이죠. 그래서 사오는 병화에 해당돼요. 그래서 양. 5는 뭐다? 음해화예요. 음해화. 그래서 정화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사오미는 뭐죠?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토예요. 충미. 이거를 처음에 외울 때 참 힘들었는데 충미는 충미충. 충하고 미는 충을 해요. 앞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미는 뭐예요? 우리 24절에서도 미는 소대, 소서 대서 그랬죠? 축은 뭐였어요? 소한 대한 그랬었죠. 충미충 한다고 앞에서 설명드려서 서로 충한다고. 그래서 충미는 마이너스 토예요. 충미충 마이너스. 외우기 싫으면 가운데가 짝대기가 쫙 그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운데가 마이너스처럼 가운데가 축도 가운데 마이너스, 미도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돼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충미충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음해토다. 그 다음에 진은 인묘진에서 나왔죠. 술토도 뭐예요? 술토는 진술, 충로는 이거는 뭐다? 플러스토. 진술충, 충미충. 충미는 가운데가 쭉 마이너스 짝대기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진술은 우리가 진술하라.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말을 더해라. 그럼 더한다는 게 뭐예요? 플러스죠. 그래서 양터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여러분 편할 때 외우시는데 저는 그렇게 외웠다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 신유술은 뭐예요? 가을이죠. 자, 신금은 뭐예요? 경금에 해당돼요. 가을에 첫 큰 거니까. 유금은 뭐다? 음해토죠. 음해금이에요. 그 다음에 해자축 배웠죠? 해자축. 그러면 해는 뭐예요? 10월달이죠? 그러면 이거는 임수에 해당돼요. 큰 수. 자수는 개수. 음에 해당되죠? 이게 맞나요? 갑자. 그 다음에 해자축. 축은 뭐예요? 이게 좀 이상한데? 갑자가 우리가 갑하고 플러스끼리 움직이잖아요. 어쨌든 수에 보면 자수는 음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양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갑병 무경임 배우죠. 갑병 무경임 이게 뭐였어요? 갑병 무경임이 우리가 대운이라는 걸 따질 때 뭐예요? 이거는 양으로 봤어요. 양. 그 다음에 을정기신계
을, 정, 기, 신, 개. 뭘로 봤죠? 음으로 봤죠. 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갑병, 무경임, 을정, 기신계. 이게 양인지 음인지 우리가 따졌었죠. 그래서 연간의 양이고 일간의 양이면 뭐다? 이거는 그러니까 연간의 양이면 남자 같은 경우는 순행하고 여자 같으면 역행한다. 우리 대운에서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갑병, 무경임, 을정, 기신계. 이게 양음 다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간목, 을목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자, 먼저 나온 건 양이고 뒤에 나온 건 음이다. 그 다음에 지지는 인묘. 자, 인묘는 뭐예요? 나무죠? 그 다음에 사오. 역시 불. 그 다음에 신유, 금, 해자, 수. 그 다음에 충미. 충미는 뭐다? 가운데 작게 있으니까 충미축 마이너스 1m. 그 다음에 진술은 말을 더, 진술하는 거 말을 하라는 거 아니야. 말을 더하는 거는 기존에 했던 말에다 더 보태니까 플러스. 그래서 진술은 플러스 터, 그 다음에 충미는 마이너스 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수가 마이너스라는 게 좀, 요건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60갑자에서 양은 양끼리만 모였잖아요. 갑자, 을축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갑자, 을축, 비영인, 정묘, 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계유, 갑술, 을해. 그랬잖아. 을해. 그러면 을해. 그럼 이게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댓글로 한번 확인해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수가 이 양으로 받을 것 같아요. 갑목은 양이잖아요. 근데 양은 양끼리만 결합됐잖아요. 60갑자에서 갑자, 을, 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계유, 갑술, 을해. 그랬잖아. 갑술, 을해. 갑술, 을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서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간지지의 음양 및 오행 배속 이건 꼭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건 외우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간목을목, 병화정화, 무토기토, 경금신금, 임신계수, 임수계수, 그 다음에 임묘, 사오,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것만 아시면 이제 오행의 성분이 뭔지 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 순서만 정확히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